네, 유성엽 의원입니다. 우리 그 농협중앙회 어떤 인사, 그 조직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표로 가는 조직인가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회장님, 예.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2,000 뭐 현재 기준으로요. 2,500명 가야 됩니다. 2,500명이나 돼요? 예, 235만 명. 예. 234만 예. 명입니다. 정확하게 234만 명. 경북의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경상북도. 금융. 경상북도 조합원 수가 몇 명이죠? (37만 4천 명). 전북의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자장매. 저 뒤에 좀 보좌하는 사람 없어요? 예, 전북의 조합원 수가 22만 5천 명. 인사 통계를 제가 하나 정리를 했는데 그 인사 통계 앞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에 대해서 그 상무급 이상 임원들 출신 지역별 현황을 보면은 경북이 3명입니다. 전북 1명. 또 계열사라든지 손자회사 그 출신 지역별 그 상무 이상 임원수 비교를 해보면은 경북이 20명, 전북이 2명.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경북이 23명, 전북이 3명으로 7.7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왜 경북과 전북의 차이가 7.7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건 그 대표별로 하는 거 아이가? 회장이 답변했어요, 회장이. 이 인사 문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대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몇 명이라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회장이 정말 결정을 안 해요? 인사 문제는 제가 뭐 어느 지역 몇 명 뭐 그 내용은 제가 안 합니다. 소위 비상임이라는 장막에 숨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잘못 저질러 놓고 막상 답변을 해야 될 상황에 오니까 인사는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떳떳한 태도입니까? 인사는 제가 일단 내용을 떠나서 예, 제가 전체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이걸? 그 전체적으로 인사할 때 뭐 고급이 좀 간부들 인사는 보고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 파악은 제가 하기 힘든 그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수 경북 37만 4천 명, 전라북도 22만 5천 명인데 조합원 수 차이가 이 임원들의 차이는 무려 23명 대 3명으로 7.7배의 차이를 보이는 이 결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정을 안 했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대충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북 출신이 중앙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실 좀 적은 그러한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 출신 지역별 보면은 경북이 전북의 7.7배쯤 됩니까? 정확하게? 직원 수 비교가 7.7배가 됩니까? 그런 내용까지 소소한 내용은 제가 파악에 좀 힘이 듭니다. 도대체 이런 파악도 못하면 어떻게 회장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더라도 예? 농협중앙회의 최종 책임자는 회장 아닙니까? 최종 책임자지만은 제가 그럼 몰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인사까지 하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직 정말 문제가 있어요. 농협중앙회 조직. 회장이 제일 정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예요. 쟁점이 있도록끔 저한테 자, 이사를 좋습니다. 그 이사를 문제는 누가 했으면은 그 문제는 뭐라고 변명들은 하겠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과예요. 이 문제가. 좋습니다. 자, NH무역의 사장 대표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앞에 발언대 쪽으로 가까이 나오세요. 이광근 팀장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징계 2010년도 7월 7일 날 정직 1월. 과거 징계를 포함해서 해고 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세요. 사실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그 결과가 서울 진호위 중앙노동위를 거치면서 부당 해고라고 인정을 받았죠. 판결을 받았죠. 예,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종합 답변을 요구하면 종합 답변을 하시고. 예.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중노위와 대법원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주장한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지금 제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징계 아니, 그러니까 형량이 내가 지금 과다하다 대법원까지 안 갔다고. 네. 1차 말에 징계에 있어서 답변하세요. 서울 진호위에서 기각됐죠. 구제 신청이 1차 서울 진호위에서. 예. 그러나 중앙노동위에 가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죠.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니, 중앙노동위에서 이 이광근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부당해고라고. 부분, 예. 예, 그랬잖아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2차 징계 2011년 10월 20일 맞죠? 예. 그때 징계 양정이 뭐였습니까? 저희 내부 징계 양정은 직위 해제. 해고 및 변상 판결. 예. 서울 진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제1심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제2심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제3심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 인정. 사실이죠? 예, 부분 인정했습니다. 예. 부분 인정이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 부당 인정이에요? 부분 인정이에요. 종합적으로 노동위와 이제 양 대법원에서 해당인의 징계 사유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량 과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3차 징계 2014년 6월 12일 맞죠? 예. 그 당시 징계가 뭐였습니까? 징계 양정이. 3차 징계 양정이 뭐였어요? 정직 6개월. 예. 서울 진호위 부당정직 인정. 중앙노동위 부당정직 인정. 그래서 복직명령 내렸죠. 예. 형량 과다에 대한 수용을 아니, 그러니까 복직명령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렸습니다. 뭐가 결과적으로 내리고 시작부터 내리고 어디가 있어요? 복직명령 내린 거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토를 달지 마세요. 틀리면 틀리다라고만 주장하시고. 그래서 또 검찰에다 고소했죠. 복직명령과 함께 검찰에다 또 고소를 했죠. 예, 14년 9월에 예, 2014년 9월 29일 날 예, 그렇습니다. 강동경찰서에다 고소했잖아요. 지금은 저기 그래 이제 동부 저 안양 수원지검 공안경찰서로 안양지청에 이첩이 돼 있고 예, 검찰 그렇습니다. 안양에서 지금 안양지검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곧 나올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징계 언제입니까? 4차 징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계 형량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예. 4차 징계가 언제예요? 4차 징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직 6개월과 변상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최종 4월 9일에 감봉 4월 변상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호위 중앙노동위를 거쳐서
부당 정직이다라고 판정이 나오니까 검찰한테 고소를 하면서 4차 징계가 2015년 4월 10일 날 엊그제 4차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4차 징계 양정이 뭡니까? 조정을 한 건데요. 아니, 예. 가 뭐예요? 정직 6월에서 감봉 4월로 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사유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징계의 사유가 하나 바뀌지가 않았어요. 동일한 징계 사유로 1차 징계, 또 2차 징계, 또 3차 징계, 또 4차 징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국정과 이제 농업 정책을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제 NH무역의 일개 직원의 일로서 그런 소리 빼고. 이런 자리에서 저도 그 아주 논의가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이런 지금 농협중앙회 죄송스럽게 조직에 이런 문제를 따진다는 것이. 참고로 이제 해당 인은 동사건 전에도 내부적인 어떤 직원 폭행과 다른 이제 비위 사실이 있어서 처분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2010년과 2011년에 다시 비위 행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각각의 사항입니다. 진행 과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린 판단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을 하지만은 형량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최종 판단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광근 직원이 처음 징계받은 것이 뭡니까? 처음 징계받은 것. 1차는 2010년에 예. 사고 내용은 이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아니, 그거 말고, 예. 그거 지금 법인카드 부당 사용 가지고, 네. 1차에서부터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4차 징계까지 온 거고, 예. 이 징계에 앞서서 이광근 직원이 받은 징계가 뭐고, 예.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2002년에 직원 폭행으로 이제 내부 표창 경감이 돼서 견책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2007년은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표창 경감으로 견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네네. 근데 그 징계가 언제 벌어졌어요? 2007년도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언제 벌어졌어요? 그게 2007년 해당 연에 발생이 되죠. 아니, 정확하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금품 수수가 2007년에 있었던 어쨌든 예. 그 징계가 언제 벌어졌냐 이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이에요. 예, 잠깐 들어가시고 이광근 직원 나왔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여성협 위원님 예. 시간이 지나서 좀 벌써 지났어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면 예. 저 보충 질문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바로 세워서 한번 시간이 꽤서 여러 그래도 의원님들 이렇게 그게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는데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걸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기 그거 그럼 저 의원님들 조금 이제 조금 양해를. 사안의 그 연속성 때문에 저도 이게 중단하기가 좀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예외적으로. 예. 지금 우리 이광근 직원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NH무역 차장 경영 추진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은요?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거론되었던 거, 지금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으로 이제 징계를 4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 말고, 예. 그 앞에서 무슨 금품 수수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예, 아까 있습니다. 예. 그 NH무역 사장 이야기하던데, 그것이 몇 년도의 금품 수수 사건입니까? 몇 년도? 2009년도에 그 금품 수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금품 아니, 전달.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든 그 명칭을 붙여서 금품 수수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행위가 2009년도에 있었다, 그런 9년도에 이야기를 발생해서 2010년 1월 26일 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그 금품 수수 그 개요라든지 진상이 뭡니까? 무슨 돈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개요는 이제 제가 농협중앙의 자재부 일을 업무 대행을 종자, 비료, 농약 업무를 쭉 대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2007년, 8년, 9년에 저희 회사가 수입 소고기 중단이 됐고 호밀 종자 90억 사건이 발생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저희 회사의 수익을 농협중앙의 자재부에서 대부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농약 업무를 대행하면서 개통농약 활성화 용도로 해서 토시 업무를 또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누구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어느 회사한테? 중소기업 유통센터로부터 업무 추진비를 받아서 농협중앙회 자재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전달했습니까? 2,500을 받아서 700을 전달하고 나머지 돌려주고 징계 과정에서 나머지 700을 또 농협중앙회한테 받아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8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고 예. 그 700만 원은 농협중앙회 자재부에다 전달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게 된 배경이나 경위는 어떻습니까? 왜 돈을 받게 되고 그 경위는 어떻게 되고 왜 2,500만 원을 왜 받은 거예요? 저희 농협무역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 자재부 업무를 대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기존 업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를 협조를 받아왔는데 그 업무를 저희 농협무역에 유임을 해주면서 일부를 기존 업체처럼 업무 추진비를 좀 심부름해달라 해서 그 당시 회사도 어려웠고 또 협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광근 씨가 직접 그 돈 2,500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예. 이미 농협중앙회 자재부에서 요구한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역할만 했다 이거죠? 예, 단순 심부름했습니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2,500만 원을 요구한 건 아니고 기존 업체의 그 구매 가격에 그 저희가 공급하는 단가와 차액을 가져와라 해서 그 금품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징계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진호위, 중노위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니까 예. 원래 그 종자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맡았죠. 우리 이광근 팀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직원, 예. 누굽니까? 안명수?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은 안상석 과장이었습니다. 안상석 과장. 그 안상석 과장이 지금 농협중앙회 이사를 하고 있는 광주축협 조합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조합장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이사의 아들 예. 안상석이. 예,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안상석이가 밖에다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종자 구입 업무를 그 잘못을 여러 가지 그 비유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국제 종자 가격에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그 종자를 구매해 주죠. 제가 2009년도에 그 종자 업무를 그 담당을 하는 와중에 2009년 1월에 안상석 과장이 그 종자 관련 회사를 설립했다는 보고를 받고 좀 질책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농협중앙회 자재부의 그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제가 종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시기지만은 가격이 한 2배 정도 뛰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제지를 했습니까? 못 오게? 뭐 좀 어이도 없었고요. 네. 또 뭐 질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팀으로 업무 분장 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앉아 계시고요. 중앙회장님. 예. 이 문제를 쭉 들으셨겠지만은 시종이 이렇습니다. 당초 법인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 해서 3명의 팀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감사팀에서. 그런데 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부여하지 않고 방금 답변을 넣은 이광근 팀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합니다. 징계도 한 번 오고 끝나면 둘 일을 갖다가 1차 징계 끝나서 대법원에 가서 살아오면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또 징계를 해서 4차까지 갔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로 있는 지금도 현재 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농협중앙회 이사로 있는 광주축협조합장 안 이사 안명수 이사의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을 제지하니까 못 오게 하니까 바로 이광근 팀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거듭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데 농협중앙회 NH무역에서 김현장 등 법무법인을 얼마나 샀는지 아십니까? 소속 직원을 죽이기 위해서 김현장 등 유수의 노펌의 변호사들을 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내용은 저 확실히 좀 파악해서
어쨌든 간에 횡령이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횡령이 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만약에 지금 나쁜 짓을 했는데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새로 감사해서 그 문제 있는 것 그걸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농협중앙회 조직이 말이죠. 참으로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조직이다라는 것을 새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형평을 잃은 인사, 조직의 비리라든지 조직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직원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거듭해서 폭력적인 힘으로 죽이고 죽이는 거대한 노펌까지 사가지고 그 소속 직원을 죽이려는 이 불순한 의도, 불순한 힘의 작용, 농업인들을 살리는데 그 힘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조직 내에서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 잘못이 없도록 막은 직원을 사소한 업무카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농협의 비리라든지 문제를 덮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방금 본인도 사고를 한 분이 아니고 두세 번 사고를 낸 걸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아까 두세 번, 잠깐 들어보세요. 두세 번 사고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 폭력이라는 부분도 그 당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원들 해고가 따르니까 그 직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술자리에서 벌어졌던 그런 폭력이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횡령이라는 부분을 자꾸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 자재부한테 2,500만 원을 돈을 받아가지고 700만 원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 자재부 1,800만 원은 돌려주었고. 그때 그 직원들 왜 자재부 직원들은 아무런 징계도 안 오고. 그 직원들이 누군지 확인해서 벌 줄 수 있으면 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유 의원님. 벌 단순 주겠습니다. 심부름에 불과한 직원만 저렇게 죽이는 한 거예요. 사람만 타겟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가서 재확인하고 해서 그러한 그 직원이 있다면은 같이 벌 주고 그 사람들은 조치하겠습니다.